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율주행에 활용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할 7조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자율주행의 5단계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저희 연구 분야인 영상 기반 객체 인식 알고리즘과 그 알고리즘의 종류,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넘파이 라이브러리가 객체 인식 알고리즘에 활용된 방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 분야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큰 틀이 되는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별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는 레벨 0에서 5까지 총 6단계로 구성이 되며 레벨 0은 비자동화 단계로 운전자가 항시 운행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단계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차간거리 조향 등을 보조합니다. 레벨 2는 부분 자동화 단계로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보조 주행하며 레벨 3에서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 위험 시 운전자가 개입하게 됩니다. 레벨 4는 고등 자율주행으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레벨 5는 완전 자동화를 뜻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불필요하고 시스템이 온전히 주행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도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객체인식 알고리즘을 연구 분야로 잡게 되었습니다. 객체 검출 알고리즘은 우선 영상에서 객체의 위치를 찾아야 하고 그 위치의 객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단일 단계 검출 방법과 두 단계 검출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객체 인식 알고리즘은 크게 단일 단계 검출 방법과 두 단계 검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일 단계 검출 방법에는 욜로 알고리즘과 SSD 알고리즘이 있고 두 단계 검출 방법에는 RCNN과 Faster RCNN이 있습니다. 단일 단계 검출은 이미지의 모든 영역을 한 번에 위치 검출과 분류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유지하며 매우 빠르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 검출 방법은 이미지의 대략적인 영역을 특징지어 분류하고 세밀하게 위치를 검출해냅니다. 그렇기에 단일 단계 검출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더 높은 정확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욜로 알고리즘은 하나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바운드 박스에 대한 클래스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욜로의 이미지를 입력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그 이미지를 S 곱하기 S 크기의 그리드로 나누게 되고 각각의 그리드 셀은 B개의 네모 박스와 각 박스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갖게 됩니다. 각각의 바운딩 박스는 박스의 중심점으로부터 그리드 셀의 범위에 대한 상대값인 X, Y 좌표와 전체 이미지의 폭, 높이와 그리드 박스의 폭, 높이에 대한 상대값인 IOU 및 신뢰도를 구성되게 됩니다. 욜로 모델은 단일 CNN 구조를 이용해 설계되었습니다. 욜로에서의 CNN 구조의 앞단은 합성곱 계층이고 이어서 정결합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성곱 계층은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정결합 계층은 클래스 확률과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예측합니다. 욜로는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객체 인식 알고리즘이지만 학습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욜로는 하나의 그리드 셀마다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하나의 그리드 셀에서 하나의 객체만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리드 셀에 둘 이상의 객체가 붙어 있다면 검출하기 힘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종횡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욜로 알고리즘은 기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훈련 단계에서 학습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검출할 때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정확한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욜로는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바운딩 박스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둡니다. 작은 바운딩 박스는 위치 변화에 따른 IOU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작은 바운딩 박스의 경우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SD 알고리즘입니다. SSD 알고리즘은 욜로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알고리즘입니다. 욜로와 달리 SSD는 컨볼루션 과정 중간중간 특징 맵들에서 모두 객체 검출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는 1 곱하기 1 크기의 특징 맵을 뽑게 되고 각 단계에서 추출한 특징 맵을 디텍터 앤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켜 객체 인식을 수행합니다. 높은 해상도의 특징 맵에서는 작은 물체를 잡아내는 데 유리하고 낮은 해상도의 특징 맵에서는 큰 물체를 잡아내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SD 알고리즘은 왼쪽 그림과 같이 각각의 피처 맵에서 비율과 크기가 다른 디폴트 박스를 투영하고 이 박스들의 컨피던스 레벨을 계산하여 검출합니다. CNN은 대표적인 두 단계 검출 기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영상 이미지 분석 기술 중 하나입니다. CNN은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합성곡 계층과 플리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성곡 계층에는 합성곡 연산, 패딩, 스트라이드가 행해지게 됩니다.
풀링 계층에서는 풀링이 행해집니다. 일반 신경망은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하는 반면 합성곡 신경망은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개의 데이터로 분할하여 처리합니다. CNN 알고리즘을 소개할 때 필요한 합성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보이는 스트라이드는 필터를 적용하는 위치 간격을 뜻하며 위에서는 스트라이드가 1이므로 필터를 적용하는 윈도우가 한 칸씩 이동할 것입니다. 위 그림을 예시로 합성곡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색깔로 표시된 3 곱하기 3 부분이 필터를 적용할 윈도우입니다. 합성곱 연산은 필터의 윈도우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해가며 입력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위 그림의 스트라이드가 1이므로 여기서는 한 칸 간격으로 이동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입력과 필터에서 대응하는 원소끼리 곱한 후 그 총합을 구합니다. 이 계산을 단일 곱셈 누산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출력의 해당 장소에 저장하고 이 과정을 모든 장소에서 수행하면 합성곱 연산의 출력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패딩이란 입력 이미지의 둘레에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패딩을 이용하는 이유는 합성곱으로 인해 출력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합성곱 연산을 계속 거칠 때마다 크기가 작아지면 어느 순간에는 출력 크기가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폭이 1인 패딩을 적용하여 6 곱하기 6이 되고 3 곱하기 3의 필터를 적용하게 된다면 4 곱하기 4 크기의 출력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즉, 입력 데이터의 공간적 크기를 고정한 채로 다음 계층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풀링 계층은 특징 맵의 공간 해상도를 축소시켜 연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서브 샘플링이라고 불리는 풀링은 일부 특징의 이동, 잡음, 왜곡 현상에 대한 강인성을 향상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풀링 연산은 특정 픽셀 값을 주변의 요약 통계로 대치하여 계산합니다. 풀링은 최대 풀링, 평균 풀링 등이 있으며 최대 풀링은 대상 영역에서 최대값을 취하고 평균 풀링은 대상 영역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저희 연구 주제와 같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최대 풀링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대 풀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뉴런이 가장 큰 신호에 반응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RCNN과 Faster RCNN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CNN은 전처리 과정과 후처리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원하는 영상에 선택적으로 탐색을 적용하여 객체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후보 영역을 찾아 각 후보 영역에 CNN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후 처리 과정에서는 CNN에서 얻은 결과물을 SVM 기법을 활용하여 판별합니다. SVM은 주어진 데이터가 속하는 카테고리를 판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욜로 알고리즘과는 달리 관심 후보 영역을 만들어야 할 뿐더러 그 후보 영역 각각에 대해 CNN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일 CNN 구조를 가지는 욜로보다 성능 면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페스터럴 CNN은 객체가 있을 법한 후보군, 즉 ROI라는 층을 도입하여 CNN을 한 번만 적용하고 풀링으로 객체 판별을 위한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후보 영역을 여러 개 정한 뒤에 각 후보 영역마다 CNN을 적용시켜야 했던 RCNN보다 성능적으로 뛰어나게 됩니다. 또한 RCNN에서 영상 판별을 위해 사용했던 SVM 대신 3개 이상으로 분류하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층으로 배치하여 모델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수업 영상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을 시켜보겠는데 합성곡 풀링 계층을 구현할 때 높이 28, 너비 28, 채널 1개, 데이터 10개인 4차원 데이터를 파이썬 넘파이로 구현하면 그림과 같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분야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인데요. 현재의 자율주행의 단계는 2, 3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3단계 이상의 수준부터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구분되는데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의 사용화를 위해서 자율협력주행 기술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은 먼 거리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주변 자동차들이나 도로 인프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자율협력주행을 통해 자율주행을 수행하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단일 단계 및
두 단계 검출 방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연구들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자율주행에 아직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원별 역할 및 활동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낀 점 및 희망 연구 응용 분야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